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만 올라가면 자꾸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꼬리가 달려서,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겨서 이렇게 빠질까요? 분명히 저는 저 자리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을 보시고 시간에는 0.7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에는 좀 올랐고, 그다음에 수급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전의 신풍제약의 특징이 뭐였죠? 네. 자, 횡보 구간의 프로그램 쪽 또는 외인 쪽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상승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위치에서, 지금 위치가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어, 나쁜 위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돌파를 해주면 더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이지, 이 자리가 지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저항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제가 이제 정리라는 말씀을, 그쵸? 그 단기 정리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12만 원이지 않습니까? 20, 뭐 2만 원, 뭐 30만 원 가 있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리, 그러니까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분명히 지금 이 자리는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하지만 이 자리만 오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상승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는, 그리고 상승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누르는 힘은 분명히 있는 위치임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술적인 내용, 그거를 빼고 나서 이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먼저, 자, 기술적인 내용 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매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신풍제약을 끌어올리는 주된 역할과 매수세의 주체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만약에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네, 프로그램 수급 자체도 좋은 거에다가 어떻게 기술적까지도 좋은 거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좋아진다. 다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라는 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자, 일단 분봉을 잠깐 볼게요. 지금 분봉을 보시면 지금 이 자리만 가면, 자, 물론 정확하게 뭐 터치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일봉상의 위치에서 이제 분봉상으로 보는 거니까, 자, 여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상하게도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분봉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물론 올라가다가도 힘을 못 쓰고 빠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밑에는 또 잘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는 게 아쉽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락에 대한 밑으로 빼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은 분명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미리 예상,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뭐 당연히 걱정할 게 아니라 좋아해야 되는, 그렇죠?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락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락이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돌파를 자꾸 두들겨 준다. 그리고 수급도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또 외인까지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전에 상승을 시켜줬었던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 상황에서 아 이거는 그냥 빠지겠는데요라고 어떻게 딱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상방, 하방 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날 그날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 걱정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시면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올라가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방으로 빠졌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한다, 신경 쓴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방으로 빠진 그 상황에서 다시 뭐 올라오는 그리고 손실이 뭐 익절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물론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방으로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지를 강하게 해주면 아 이거는 괜찮다. 상당히 괜찮은데 그럼 반대로 지지가 강한 모습, 지지가 강한데 그게 밀리면 뭐죠? 아 강한 것을 밀었다는 것은 누르는 게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자 5일선의 안착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평균선으로만 아마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60선과 21선에 대한 자 여기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오늘도 21선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하지만 5일선을 안착했다, 지지했다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 뭐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분석이든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대응만 해주시면 되고 기준만 잡히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음봉 캔들이에요. 이 자리가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캔들이라는 것은 항상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캔들이든 의미를 갖고 그 캔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한 지지도 해주고 있지만 만약에 자 저는 이제 이 바닥 여기를 보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하방에 그러니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자리가 밀리면 이 짧은 구간, 이 짧게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기다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밀리면 어떻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대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상승 대응보다는 하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라인을 떠나서 5일선 깨지면 뭐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 그 양봉이죠. 이걸 보면은 분명 기회도 올 수 있지만 일단 저는 딱 한 가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라인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이 전까지,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저는 좀 아쉬움은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